엘리! 뉴욕은 원래 독해. 서울은 어때? 안녕하세요. 건축하는 독해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래입니다. 지금 우리 엘리는 한국 갔어요. 그래서 여기 없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 놓아 불렀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독해 씨랑 저랑 둘이 앉아서 일단 녹음을 살짝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2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네, 우리 독해 씨는 아팠죠? 네. 아파가지고 회사도 못 가고요. 치료받느니라고 한 거의 2주 가까이, 2주 넘었구나. 2주 넘었습니다. 2주 넘었네요. 네. 딱 오늘이 2주 되는 날이네. 동안 회사를 못 나갔고요. 그리고 오늘이 지금 수요일이죠. 네. 네.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 내내 금요일까지 회사는 못 나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주 조금 넘게 회사를 못 나간 휴가 아닌 휴가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유급 휴가인가요? 유급 휴가죠. 휴가가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유급 휴가 지금 다행입니다. 쓰고 있는 거고, 그래서 치료받느니라고 뭐 휴가면은 뭐 띵까띵까 놀 텐데 네. 그게 아니고 병원 왔다 갔다 하고 네. 어디가 어떻게 아팠던 건가요? 뭐 알면서 물어보니까 되게 이상하네. 이게 말이죠, 이 허리랑 좀 관련이 있는 건데 제가 허리 때문에 좀 고생을 좀 예전에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1년에 한 번씩은 좀 고생하고 그랬었잖아요. 1년에 한 번씩은 했는데 한 몇 년 동안은 괜찮다가 네. 그게 그동안 있던 게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허리에 좀 무리가 가가지고 신경을 누르는 증상까지 나타나서 한국말로는 좌골신경통이라고 하더라죠. 그렇죠. 예, Sounds so old. 그러니까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그런 거 네. 하는 줄 알았어. 뭐 신경통 뭐 그러면은 네. 한 번 그대로 하면은 앓는 뼈니까는 골반 그죠. 쪽에서 이렇게 하체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려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통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앉지도 못하고 내내 누워 있었죠. 거의 앉지도 못하고 서 있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네. 그 정도로 굉장히 통증이 심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편집도 못하고 좀 미뤄지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좀 그랬죠. 그리고 네. 녹음도 원래는 엘리가 한국 가기 전에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녹음을 하려고 네.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았고. 사실 엘리도 아프다 갔어요. 아프다가 네. 뭐 급하게 또 준비할 것도 많고 회사 그죠. 일도 마무리해야 될 것도 많고 얼마나 그러니까 스트레스 많았겠어. 일이 많은 상태에서 마무리를 네. 해야 되는 상태에서 또 한국 갈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이 많고 많이 좀 스트레스도 있고 좀 아팠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좌골신경통 때문에 안 하던 치료, 안 가보던 병원을 죄다 지금 막 열심히 요즘 다니고 있죠. 뭐라 해야 되지? 병원 쇼핑을 아주 그냥 대박으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전에는 그러니까 회사 못 나가기 전에는 이게 좀 통증이 있는 것 같고 불편해서 침을 좀 맞았는데 그게 효과가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주저앉을 정도까지 그게 악화가 된 거죠. 그래서 주저앉은 이후로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처음에 갔던 게 뭐였더라? 처음에 갔던 게 침 맞으러 갔었잖아. 그랬었나? 네. 근데 그게 침이 안 들어가지고 일단 카이로프랙터, 그게 뭐라고 그래야 되지 우리나라 말? 접골 하는데. 접골이라고 그래야 되나? 접골원 그게 카이로프락터 아니에요? 잘 모르겠네. 한국말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접골원 같아. 교정? 척추교정. 그렇죠. 척추교정. 근데 접골은 그러니까 되게 요즘 접골은 없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더 없어졌던 것 같은데. 하여간 카이로프랙터를 갔었는데 그것도 별로 효과가 없었고, 그 카이로프랙터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통증이 심하니까 통증 관련 병원을 가서 통증을 완화하는 것부터 일단 해결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통증 병원을 또 갔죠. 근데 네. 일반 우리들이 생각하는 뭐 교통사고, 상해 뭐 그런 것 때문에 가는 통증 병원이 아니었고 어떻게 찾아서 갔는데 되게 특이한 시술을 하는 네. 통증 병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말로는 무슨 머슬 스티뮬레이터라고 막 하는 뭐 그런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네. 근육이 뭉쳐있는 근육 때문에 근육이 수축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수축하는 근육이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아프다라는 이론을 가지고 네. 수축되어 있는 근육을 완화시키면은 신경이 좀 릴리즈가 되니까 풀어지니까 통증이 덜할 것이다. 그래서 그 뭉쳐있는 근육을 완화하는 치료법이었어요. 근데 치료하는 방법이 바늘로 하는 거고. 바늘을 한 1분에
100번은 왔다 갔다 그러니까 계속 피스톤 아니, 운동하는 거죠. 네, 100번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한 100번까지 50번에서 60번 정도. 1초에 한 번씩. 아, 똑딱, 똑딱. 그러니까는. 아, 근데 그 스피드가 조정이 되더라고. 근데 음, 1초에 한 번 정도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근데, 그거보단 더 한 것 같은데, 내가 아니야. 옆에서 그러면, 보니까. 다다다다다다, 뽕. 재봉틀 아니, 재봉틀. 아니야, 공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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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니까 들어가. 1초지. 그 정도면. 아니, 뭐, 어쨌든, 뭐, 1초, 0점 몇 초에서 1초, 하여튼 1점 바늘을 몇 초. 엄청 많이 예, 맞 예. 그래서, 주사를 엄청 맞는 거야. 무슨 약물을 투입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 음, 형태는 그 한방의 침술과 비슷한데, 음. 이거는 그 뭉쳐있는 근육의 섬유질을 바늘로 직접 자극을 해가지고 그 뭉쳐있는 섬유질을 풀어주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뭉쳐있는 근육을 풀어주다 보니까 침술은 보통 뭐 많이 맞아야 10방에서 20방 그 정도인데, 이거는 한 번 됐다 하면은 한 10방에서 20방 맞는 것 같아. 음. 그거를 허리부터 발목까지 쭉 내려가는 근육마다 그거를 갖다가 찔러대니까 야, 막 다리가 벌집이랍니다. 아유, 다리가 벌집이 되고 그리고 막 멍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보통 첫날은 한 250방, 300방 정도 맞은 것 같은데 두 번째부터는 한 350방에서 한 500방 정도 맞은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아프니까 약간의 마취성 주사를 맞고 하니까 시술할 때는 통증을 모르는데 풀리면 너무 풀리면은 막 아프죠. 멍이 들고 있고, 그게 단점이 근육통을 동반한다는 응, 거. 응, 응. 근육이 통증을 없애러 풀어줘야 갔다, 되니까. 통증을 없애러 갔다가 근육통을 하여간 뭐 그랬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영구적인 치료법이 아니니까. 음, 그래서 또 처음에 갔던 카이로프락터가 이게 좀 시원찮아가지고 다른 또 카이로프락터를 가가지고 거기서 또 척추 교정을 하고 네. 마사지 받고 뭐.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요. 네, 그래도 뭐 2주 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나아져서 이렇게 앉아 있기도 하고 예. 집에서 재택근무도 하고 그렇죠. 그러고 그 있어요. 정도는 되죠. 네. 이제 근데 뭐 오래 서 있거나 오래 걷는 거는 약간 아직은 좀 힘든 것 네, 좀 같아요. 음. 쩔뚝쩔뚝거리면서 다니고 예. 네, 좀 쩔뚝거려요 지금. 오른쪽 쩔뚝쩔뚝. 아, 나 참.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또 내일은 근육 머슬 스티뮬레이트 그거 했던 의사분께서 가서 MRI를 일단 찍어보자. 음, 그러니까는 찍는다고 그래서 내가 뭘 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어디가 지금 음, 안 좋은 거는 감이 오는데 그거를 눈으로 확인하고 하고 싶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치료를 할 수 있으면은 거기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떤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게 그죠. 사실 MRI를 MRI를 진작에 찍었어야 되는 건데 이게 또 약속을 잡으면은 최대한 빠르게 일주일 일주일 후 후거든요. 막 그런 식으로 더럽게 비싸면서. 근데 뭐 네, 디덕터블, 그러니까는 우리가 책임지고 내야 되는 비용은 다 낸 상태니까 그 이후부터는 보험에서 100% 커버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내가 갖고 그죠. 있는 네, 네. 보험이. 그래서 뭐 내가 당장 그 보험을 받는 병원에 가면은 당장 내가 내는 비용은 없지만, 어쨌든 뭐 MRI 한번 찍는데 뭐 싼 데는 800 몇십 불에서부터 한 1300불까지 가격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어, 위치에 있는 기계가 어느 정도 브랜드 뉴냐에 따라서 가격이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같아. 그죠. 좀 새 거면 더 새 거면 좀 더 비싸겠죠. 응, 응. 비싸고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는 이거 로어 백 거기에 스파인 있는데 거기 찍는데, 그러니까 전체를 찍는 것도 아니고 허리 위주로 해가지고 그 스파인 그 척추 있는 그거 찍는데 싼 데는 한 850불, 비싼 네. 데는 한 1300, 한 50불 그렇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내가 낼 건 다 냈으니까 그거는 내가 내는 비용은 하나도 없기는 하지만, 아휴 뭐 카이오프랙터도 다 인 네트워크여가지고 돈은 하나도 안 내거든. 근데 그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얼마로 청구하는지 나는 아직 못 봤어요. 비를 우리가 받아본 게 없으니까. 음,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근육 그 머슬 스티뮬레이트 하는 그쪽은 보험회사에서도 인너 네트워크임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 돈을 너무 조금 준다. 음, 그래가지고 가면은 2시간 이상 있으니까 거기에 비해서 수당을 주는 게 너무 적다. 뭐 그래가지고 그건 그냥 내가 업프론트로 그냥 내고 음, 치료를 받는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내가 의료 비용으로 나중에 쓰게 될지 모르니까 그 따로 이제 월급에서 음. 떼어내가지고 세이빙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나중에 이제 클레임 해가지고 다시 받으면 되니까. 아예가 되게 복잡해요. 미국 보험이라는 게. 아, 진짜 예. 미치겠다, 아니, 진짜. 왜냐면은, 한국에서 들으시는 청취자분이 많으시니까,
도대체 미국 보험 되게 생각보다 번거롭고 까다롭고 비용도 만만치 않고 뭐 그래요. 그래서 그게 병원 가는 것도 쉽지도 않고 뭐 보험이 있다고 그래도 약속 한번 잡으려면은 아파 죽겠는데 일주일 뒤에는 약속 그러니까 잡히고.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월급에서 보험료로 나가는 게 얼마죠? 묻지 마요. 나도 몰라. 정말 몰라? 보면은 속상해. 정말 몰라? 알지. 얼만데? 한 달에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로어 플랜이거든. 그 대신 디덕터블이 높은 거지. 보험료를 적게 내는 대신에 내가 책임을 지고 내야 되는 비용이 커지는 거고. 그죠? 그쪽 보험료가 높아지면은 내가 책임을 지고 내야 되는 비용이 줄어드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는 매달 내는 건데 게 얼마예요? 매달 내는 게 500불 정도 돼요. 500 몇십 불 정도 돼요. 그러면 2주에 한 번 들어오는 돈마다 250불이 나가는 그렇지. 거야? 생각보다 작네? 근데 디덕터블이 크잖아. 그죠? 그러면 한 달에 50만 원이 들어가. 보험료가. 그거를 회사에서 매치해 주나요? 안 해주죠. 아니 그러니까는 자기 말로는 회사 말로는 매치를 해준다고 그래요. 매치를 해준다고 그러는데 그게 100% 매치를 해주는 게 아니고 몇 퍼센트만요? 몇 퍼센트만 매치를 해줘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넣고 그리고 월급에서 또 돈을 얼마씩 띄워가지고 세이빙을 하고 세이빙을 하는 거죠. 그 세이빙 그렇죠. 하는 게 얼마씩인 줄 알아요? 두 개 어카운트가 있는데 다 합쳐가지고 5,600불인가 6,300불인가 그래요. 그래. 그러면은 대략 한 466불, 460불 정도 되는 돈을 또 세이빙으로 또 띄워놓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에 의료비로 나가는, 그러니까 띄워놓고 내고 뭐 이러는 돈이 거의 1,000불인 1,000불 거죠. 정도 되는 거죠. 1,000불 정도 되고, 그러니까는 뭐 회사에서는 그거를 예를 들어서 내 보험이 한 달에 500불을 내는 거다. 그러면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게 500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대1 매치해준다고 얘기하는군요. 100%를 매치를 해준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그렇지는 정도는 않고, 않겠죠. 그렇지는 않고, 뭐 100%에 가까운 뭐 한 뭐 60 몇 퍼센트나 70 몇 퍼센트나 그렇게 되겠지. 근데 참 웃긴 게 인간의 수명은 계속 길어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아프면은 죽을 병으로 아픈 거야. 근데 요즘 아픈 거는 죽을 병으로 아픈 거보다는 어디가 불편하거나 그죠. 어디에 페인이 있거나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아프거든요. 죽을 병에 걸려서 병원을 가는 거보다는 그냥 자잘하게 여기저기 아프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해서 간단 가는 말이지. 거죠. 그러니까는 그게 예전에는 죽을 병으로 가게 되면 의료비가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병으로 가는 병원에 가게 되는 거는 점점 줄어드는데 비용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야, 보험료는. 근데 그게 우리 나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나이가 에이징이 있으면은 우리가 더 나이가 들면은 죽을 병으로, 그러니까 큰 병으로 갈 확률이 많지만은 지금은 우리 나이 또래가 약간 이제 슬슬 고장나기, 망가지기 시작하고 약간 그런 나이여가지고. 그렇지. 그런 약간. 근데 뭐 그런 거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피부 관련이나 네. 아니면 안과, 네. 치과 네. 이런 거는 보면 안 되죠. 안과는 되는데 치과는 따로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죠. 보험을 안 하죠. 우리 집은 오히려 안 하는 게 더 경제적이어서. 그죠. 우리 집은 다 건치고. 그냥 건치여가지고 우리 집은 안 하는 게 오히려 경제적이어서. 그렇기는 한데 어디가 불편해서 가는 케이스가 더 많지. 뭐 어느 날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려서 간다거나 그치. 그런 건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그 의료비가 개인당 의료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수명이 길어지면서 근데 보험료는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는 거지. 그러게요. 그 참 이상한 거야. 보험료가 올라갔다가 떨어질 생각은 안 해요. 떨어질 그런 건 생각은 없는 것 같아. 그런 떨어지는 거는, 거는. 그러니까는 자동차 보험도 그렇잖아. 우리 사고 한 번도 안 나는데 계속 조금씩 올라가. 맞아. 우리 한번 갈 때 됐어. 한 번 바꿀 때 됐어. 어쨌든 진짜. 하여간 티켓도 하나 안 뛰는데. 벌점도 하나 떴고. 근데 계속 올라가. 그러니까 뭐 하여간 그래요. 그 보험이라는 게 참 미국에서의 보험은 참 미스테리어스한 것 같아. 그것 때문에 돈을 버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죠. 그리고 또 이거를 내가 내야 되나? 막 그런 것보다 어떤 공포감을 조성을 해가지고 이거 없으면은 큰일 난다. 막 그런 아니, 것 공포감이 때문에 아니고 그런 건지. 안 들면 안 되게 제도화돼 있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의료보험도 그렇고 자동차 보험도 보험도 그렇고. 근데 생각보다 의료보험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미국의 의료비가 만만치 않다는 거, 그거는 뭐 한국의 뭐 보험을 민영화해서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민영화를 한다.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개뻥입니다, 그거. 우리나라처럼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험 잘 돼 있는 나라 난 본 적 없는 것 같아. 그죠, 진짜. 물론 그러다 보니까는 의료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 의료 수가를 많이 받아내면 낼수록 좋은 거니까 환자 1인당 봐야 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그래서 그죠. 집중해서 보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다. 그것 때문에 봐줘야 되는 것도 못 보고 미스하는 것도 많고 뭐 그럴 수도 있다. 뭐 그러기는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병원의 문턱이 낮아서 병원의 문턱이 낮으니까 그거 정말 대단한 대단한 일이거든요. 대단한 복지예요. 그럼요. 진짜 엄청난 복지예요. 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평소에 병원 안 다니는 내가 이것 때문에 온갖 병원을 2주 동안 신나게 다니고 있죠. 신나게 뭐 거의 하루 반에 한 곳씩. 원래는 도케 씨 그 병원 가고 그러면 제가 다 전화해가지고 다 약속도 잡고 언제 어떻게 가라고 다 어레인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어디에다가 몇 시에다가 했으니까 여기 주소로 뭐 몇 시에 가면 된다. 막 이런 거 제가 다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도 가다 보니까 이제 직접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파 죽겠는데. 막 어떡해. 본인 전화해가지고 본인이 아프다 그러고 약속 잡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뭐. 그러게 말이에요. 목 마른 사람이 우물 찾는 거지 뭐. 그죠. 그동안은 목이 별로 안 말랐던 게야. 그동안은 아니면 왕자님이었던 거. 왕자님이었지 뭐. 그죠. 뭐 그동안은 굳이 내가 병원에 갈 일이 없었잖아. 없고 뭐 병원 가라고 그러면 아니, 뭐 정기 체크업 하라고 그래서 막 이상하게 끌고 가가지고 정기 체크업 시키고. 해야지. 그렇지 해야 되는데 뭐 피만 겁나 뽑고. 당신 뭐 병원만 그러나 미장 예약하는 것도 나한테 해달라고 그래서 다 해드리고 막 이러는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딴소리 하는 거 봐. 그게 저의 2주였고요. 그 2주 동안의 이 고군분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지냈어? 저는요, 같이, 남편이 아픈 모습을 보면서 저도 구덩이로 같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남편이 아프면은 옆에서 이렇게 빠샤빠샤 힘을 내고 좀 그래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정말 얼마나 디프레스가 되던지, 그리고 무엇보다 도케 씨가 저를 못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못 가게 해요. 내가 언제 그랬어? 잘 다녀놓고서는. 그 정도 다닌 거 아닌데? 원래는 집에 나 없는데. 그래. 우리 도케 씨가 제발 좀 없어져라 그러면 이제 내가 뭐라 안 그러지. 도케 씨가 집에서 근데 참 여자들이 이상한 게 남자가 아파가지고 누워 있으면 이게 뭔가 껄쩍지근하면서 이게 뭔가 이게 일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 아닌 거야 지금 이게 돌아가는 게. 그래서 그렇지 뭐. 옆에서 좀 괴로웠죠. 그래서 이걸 듣고 계시는 이 남자 청취자분들은 제발 아프지 마세요. 예, 아프면은 자신만 괴로운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괴로운 거니까. 네. 그리고 되게 희한한 게 엄마가 아픈 거는 어떻게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빠가 아파가지고 정말 2주 넘게 누워있으니까 심지어는 우리 초코도 약간 디프레스 된 것 같지 않아요? 걔가? 아니 그런 것 같진 않던데. 아니 난 그렇게 보이던데. 마냥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널브러져 있으니까 계속. 근데 요즘 우리한테 와서 안 자잖아. 그렇지. 요즘은. 네. 이게 뭔가 심상치 않은 걸 느낀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랬어요. 저도 뭐 그냥 이 아름다운 10월이 좀 거시기하게 지나갔어요. 날씨는 또 왜 이렇게 좋은지. 요즘 날씨 진짜 좋잖아요. 아파 죽겠는데. 네. 10월이 그렇게 약간 unpleasant하게 지나갔답니다. 뭘 지나가. 아직 며칠 남았는데. 일주일밖에 안 나왔어요. 정말. 그러게. 그러면 네. 11월이네. 어머나 그렇죠. 세상에. 그리고 또 우리 엘리는 언제 한국 갔죠? 일요일 날? 일요일날 월요일 날 아침에 갔다. 네, 월요일 날 아침에 지금 한국 가서 서울, 경기 그 어딘가에서 우리 다음 녹음할 때는 엘리랑 전화 연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엘리의 그 특파원 목소리 들으실 수 있을 뭘 겁니다. 특파원이야 엘리가. 서울 특파원이지. 서울 특파원. 아니 한국 특파원. whatever. 지난 우리 도케 씨가 내내 아파 있는 동안 또 미국의 한바탕 그 휩쓸고 간 그 메가 밀리언 복권 열풍이 있었죠. 예, 엄청난. 네. 와. 복권 역사상 최대 금액. 네. 엄청난 금액이었죠. 네, 1.6 빌리언이었죠. 네.
1조 8천억 원 정도래요. 1조 8천? 억? 네, 네. 그렇구나. 억? 네. 근데 세금 떼고 어쩌고 하면 1조 정도 되나? 아니, 한 800억 정도 아니야. 아니, 그거보다 더 되겠구나. 그렇지. 1조 정도 되지. 그죠. 대략 한 40% 뛰니까. 그죠? 그렇지. 그래서. 당첨금만 1조. 네. 와. 현금으로 받으면 1조. 그죠. 그래서 여기 원래 그 복권 당첨금이 얼마인지가 숫자가 원래 3개잖아요. 딴딴딴 밀리언 이렇게 그래서 뭐 300밀리언 뭐 600밀리언 뭐 이랬었었는데 빌리언으로 넘어간 게 처음이어서 처음이어가지고. 거기에 내내 999 이렇게 됐었어. 999 밀리언 이렇게. 그죠. 그랬지. 근데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혼자서 약 24세 정도의 일용직 남성이 됐대요. 24세? 네. 어우, 대박. 와, 이게 축복일까요? 아니면은 뭘까요? 이거는 축복 아닐 것 같은데, 이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안 샀어. 네, 이렇게 당첨금이 많을 때 당첨되면 별로 안 좋아요. 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야지, 참나. 왜냐면 너무 유명해지고 이게 온 관심이 다 쏠리기 때문에 되려면 그냥 가뿐하게 가뿐하게? 네, 가뿐하게 60밀리언 아니면 끽해봤자 100밀리언 이럴 때 돼야지. 야, 100밀리언이어도 그게 돈이 얼마야? 1000억이야. 그죠? 그게 끽해야 그 엄청난 돈이지. 그게 뭔 소리야? 그 정도일 때 그냥 당첨 조용히 되고 그냥 그래야지. 이번처럼 이렇게 큰 액수가 되면은 이거는 누구라는 거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정말. 그것도 혼자서 됐으면은 와. 넘버 하나만 됐으면은 그죠. 와, 그게 엄청난 건데 진짜. 대박인 거죠. 야, 재테크 잘해야겠네.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이번에는 파워볼. 그러니까 여기에 두 가지의 그 큰 복권이 있죠. 메가밀리언하고 파워볼하고. 근데 파워볼도 지금 600밀리언이 넘었어요. 파워볼 역사상에서도 좀 꽤 큰. 모르겠어. 파워볼은 나중에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네. 그런 거고. 항상 메가밀리언보다는 파워볼의 당첨금이 낮은데. 아니지, 높았지. 정말? 높았어요. 파워볼이 더 높았어요? 그게 왜냐면은 메가밀리언이 2불로 바뀌었구나. 2불로 바뀌면서 그게 배팅이 두 배로 되면서 아하. 그게 쌓이는 게 금방금방 쌓이게 되고. 그 전엔 메가밀리언이 1불이었죠. 근데 그리고 파워볼은 2불이었고. 맞아. 그래서 원래는 파워볼이 더 당첨금이 컸었지. 그죠. 근데 메가밀리언이 2불로 바뀌면서 이게 확 느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번엔 빌리언이 넘는 정도로. 그래서 이번에도 파워볼 당첨하는 날 오늘인가요? 지금 여기 수요일 날 밤이거든요. 수요일이면은 오늘이다, 오늘. 어머. 지금 저녁 11시 10분인데 금방 전에 누군가의 인생이 바뀌었겠어요. 그러네. 11시에 보통 저걸 하니까. 만약에 당첨자가 있다면. 그렇지. 그래요. 그것 또한 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600밀리언도 너무 커. 그런 큰 돈 원하지 않아요. 되고 나서 얘기해. 뭘 자꾸 될 것도 아니면서 뭘 그런 거를 내가 안 샀으니까는 내가 피해간 거다처럼 얘기를 하니. 내가 다음번에 내가 살게요. 그러세요. 네. 그러시든지. 네. 그냥 이렇게 한번 잭팟이 탁 터지면 그 다음에 대부분 12밀리언으로 시작하는 거죠. 시작이 나 잘 몰라요, 복권은. 한 12밀리언 정도로 다시 완전히 처음 시작하는 게 12 정도인데, 그럴 때 되면 좋죠. 네, 내일 나가서 사야지. 그거라도 되면은 그게 엄청난 확률의 승자인데. 그럼요. 그거라도 되면. 어쨌든 복권은 미국에서는 모르겠어요. 그게 일단은 한국에서의 복권 당첨금보다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어서 이게 아까 얘기한 메가밀리언하고 파워볼 이거는 전국적으로 하는 거거든. 네.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각 주에서 복권을 2불씩 사는 그 돈이 다 모여가지고. 그쵸. 엄청난 돈이 모이는 거죠. 엄청난 돈이. 맞아요. 그래서 배당금이 정해지는 거고.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정부에서 그 사행을 조장하는 것 같아요. 텍스 띄어내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노동으로 버는 그 수입에 대해서는 텍스가 일반 그 노동으로 버는 것보다 텍스가 더 높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복권만 발행하면은 거기에 대한 반에 가까운 돈이 텍스로 다시 이렇게 회수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닌가 싶어. 그러니까 그것도 1불이었다가 2불로 올리고 또 그거 하나만 있었는데 또 파워볼도 만들고 막 그러면서 그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오늘 당첨된 어저께 메가밀리언 당첨된 돈이 하루에 5만 불씩, 그러니까 5천만 원씩 20년을 써도 다 못 쓰는 돈이래. 하루에 5천만 원씩? 응. 아이고. 정말 돈 쓰는 것도 지겹겠다, 그치? 근데 그런 사람들 꼭 안 좋잖아. 아이, 뭐 안 좋아. 잘 사는 사람들 더 많을 거예요, 분명히. 아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모르겠어. 나는 뭐 보니까 복권 돼가지고 잘 된 케이스를 별로 못 봐가지고. 그런 사람들 안 나와서 그래요. 그런 거야? 매스컴에 나오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거 해가지고 잘 사는 거를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겠죠. 얼마나 배 아프겠어. 뭐가 배 아파. 그게 운인데. 그래도. 그나저나 만약에 도케 씨는 복권에 당첨되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되면은 나는 조용히 그냥 나의 그 50번째 생일날 받고 싶어 하는 그 생일 선물. 네. 그거를 조용히 가서 그냥 사고 네. 나머지는 다 줄게. 알아서 하세요. 정말? 그러니까 그 선물을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그거 유지 보수하는 것까지 다 비용은 다 내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겠지. 그죠. 그건 뭐 얼마든지. 유지 보수까지는 할 수 있는 금액은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줄 테니까 뭐 알아서 하세요. 나는 그거면 돼. 회사는 계속 다닐 건가요? 회사는 계속 다녀야지. 그지. 회사는 계속 다녀야 돼. 왜? 아니, 너무 소박해서. 회사, 내가? 나는 그것만 선물만 미리 땡겨서 받으면 되는 거고. 네. 나머지는 줄 테니까 나는 그리고 회사 생활 계속 할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은 버스 타지 않고 자동차 타고 그렇지. 그때 뉴욕으로 출퇴근하나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차를 갖고 출퇴근할 수도 있겠지. 그지. 뭐 뉴욕 주차비 그거 그까이 거 뭐 그냥 뭐 팍팍 내지 뭐 그까이 거. 뭘 또 그까이 거야. 그것도 만만치 않은데. 한 달에 한 700~800불 할 텐데. 그러니까 그래도 톨비 또 내야 되지. 그것도 만만치 네. 않고. 어쨌든 그게 회사에 가서 돈을 버는 돈으로 자동차 유지만 해. 파킹비 내고 톨비 내고 기름값 내고. 아이고야. 그렇군요. 나는 그래요. 별거 없어. 그거 말고 뭐 꼭 하고 싶다. 그거 말고 또 그런 거 없을까요? 꼭 하고 싶은 거는 유럽 여행을 좀 여유 있게 좀 다녀오고 싶어. 그것도 재밌겠다. 그죠? 가족들끼리 유럽 여행을. 네. 근데 뭐 길게 말고 유럽은 여러 나라들이 가깝게 붙어 있으니까 가고 싶은 나라 한 3나라, 4나라 정도 해가지고 한 2주 정도 딱 해가지고 이렇게 잠깐 갔다 오고 또 회사 생활 열심히 하다가 또 놀러 가고. 그렇지. 정말 건설적이다. 나는 그러고 싶어요. 딴 거는 나머지는 뭐 알아서 하고 나는 그것만 하면 돼. 그렇군요. 당신은 뭐 할 건데? 저는 돈이 만약에 당첨이 되면은 일단은 좀 여기저기 그동안 기부하고 싶었는데 정말 소박하게 했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냄새 난다. 그런 데다가 좀 기부를 좀 이렇게 팍팍 하고 그리고 좀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그런가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 마땅한 스포츠 센터가 별로 없어요. 스포츠 센터 짓고 싶어. 그걸 하나 짓고 싶어요. 그거를.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다시 완전히 허물고 다시 짓는 거죠. 나는 싫은데 그렇게 돈 쓰고 싶지 않은데. 아 진짜? 나는 그거 반대했어요. 난 당신 일 시키려고 그러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럴 거면 딴 데 가서 지어. 딴 데 가서. 우리 동네에다가 괜찮은 랏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좀 집을 레노베이션을 한달지 다시 짓는달지 뭐 그렇게 우리 또 도깨 씨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그리고 참. 네. 그 일이 되니 그게? 왜? 일의 개념이 뭡니까?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 네. 그리고 돈 쓰는 거잖아 지금. 지금까지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 돈을 쓰는 거야. 어떻게 해가지고 투자를 해서 돈을 벌겠다는 얘기보다는 다 거기에 있는 돈을 그대로 다 쓰겠다. 그 얘기밖에 없어요. 좀 건설적으로 나가봐. 돈 좀 쓰면 안 돼? 써도 되는데 뭐 이 조그만 동네에서 스포츠 센터 만든다고 그게
유지가 되겠어? 결국에는 돈 쓰는 프로젝트인 그죠. 거고. 그리고 도네이션 하는 거 좋지. 도네이션 네. 하는 거 좋은데 어느 정도 셋업이 돼가지고 네. 이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안정적으로 뭐가 돌아갔을 때 네. 거기에서 어느 포션을 이렇게 띄어내는 것이 그게 도네이션인 거지. 아, 그렇군요. 네. 그렇잖아. 그러지 않아요? 아, 그러면은 그 돈을 거기에 나오는 프로핏을 제너레이트 해가지고 그걸로 도네이션을 할 수 그치. 있게 그렇게 해야지. 생쌀을 그거, 떼어내는 게 아니고 그거를 구축해 놓으라는 얘기죠. 그렇지. 아유, 역시 똑똑하네. 생쌀을 떼어내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생쌀을 떼어내는 게 아니고 살이 붙은 상태에서 그 살을 계속 불려나가야 나중에 도네이션 하는 것도 커지잖아. 그죠. 생쌀을 떼어내가지고 떨어져 나가버리면은 결국에는 원금이 줄어드는 거니까. 네.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보세요. 자꾸 거기 있는 거를 꽃감 빼먹듯이 빼먹을 생각 말고. 그게 제 전공 분야라. 돈 갖고 있는 거 다 쓰는 게 내 전공 분야라. 그렇게 해서 좀 네. 건설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군요. 아이씨, 내가 그 50번째 생일에 받는 선물만 받고 떨어지면은 안 되겠는데, 이거. 그치. 관리를 좀 도와줘야겠는데. 네. 그러게요. 그리고 그런 거 말고 약간 사사로운 꿈이 있다면 정말로 잘 나가는 차를 사서 난 독일의 아우토반을 겁내 달리고 싶어요. 독일에서 차를 사면 되잖아, 그럼. 그렇죠. 그리고 독일에다 그러면 유럽 여행 가가지고서는 독일에서 집 하나 사놓고 아우토반 옆에다가 여기다 해놓고 한 3개월에 한 번씩 가가지고 좋다. 나는 참 이것도 결국엔 곶감 빼먹는 얘기네. 그죠? 아이고 참나. 나는 이 자동차 스피드 너무 좋아. 그게 너무 그래. 좋아요. 나는 그러세요. 운전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세요. 그래서 이 제약을 받지 않고 스피드를 막 부릉부릉 올릴 수 있는 아토반을 막 완전 달리고 싶어요. 그럼 되지 뭐. 스피드를 내면서 턴파이기나 루트 4나 이런 데서 경찰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구 달릴 수 있는 아우토반에 가서 막 좀 달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곶감 빼먹는 거 말고 좀 건설적인 걸 생각해 보라니까. 됐고요. 뭐가 있을까요? 됐어. 계속 곶감 빼먹는 얘기만 할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족이나 뭐 그런 것들은 그런 거는 너무 당연한 거라서 얘기도 안 하고. 아닌데 그런 거부터 단속을 잘해야죠. 아, 그런가요? 그럼요. 되게 웃기대요. 복권에 당첨되면은 어떻게 알고 모르고 다 연락이 온대. 돈 좀 달라고. 진짜 희한하다. 그럴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여기만 하더라도 누가 당첨이 됐는지 공개가 되거든요. 안 되는 주가 몇 주가 있죠. 있는데 여기는 돼요. 그래서 누가 언제 와가지고 수령을 했다. 그러니까는 그것도 이렇게 찾아봐야 되기는 하는데 네. 저기 누가 받는지가 공개가 되거든. 그럼 어떻게 또 귀신같이 알고들 그거를 다 뭐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뭐 갚을 때니까 돈 꺼달라 그러면서 안 갚고 뭐 그러겠죠. 뻔히 안 갚을 때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는 게 많다고 그러더라고. 맞아.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른 동네에 가가지고 완전 신분 세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지. 그만큼 돈이 중요하냐를 생각했을 때는 그럴 정도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서 정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동네 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 건지 아니면 계속 만나는 사람들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 건지. 그죠. 근데 돈이 인발부가 되면은 그 관계가 그렇게 유지가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럴 거면은 아싸리 모든 걸 다 털어내고 아무도 모르는 외딴 곳에 가가지고 외딴 곳은 아니지만 아무튼 나를 모르는 그런 동네에 가서 그렇게 그런 조언도 있다고 요즘 그러더라고. 뭐 인터넷에다가 아주 SNS에다가 그런 거 다 끊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난 그건 별로 의미 없을 것 같아. 난 SNS는 끊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그건 끊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사람들하고 지내왔던 관계들을 다 돈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죠. 글쎄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모르겠어. 그게 만약에 그렇게 엄청난 돈이 나의 엄청난 노동력 없이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다면 그것이 정말 축복인지 아니면은 컬스인지는 그거는 정말
생각을 해봐야죠.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죠. 그것을 굉장히 축복으로 좋은 방향으로 잘 쓸 수 있는 본보기가 될 자신이 있는데 나는. 그러니까 당첨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맨날 꽃감 빼먹는 얘기만 해. 아닌 것 같은데 꽃감 빼먹는 얘기만 해서. 그죠. 아니 근데 그렇게 큰 돈을 당첨이 된다 그러면 그동안 갖고 싶었던 사치품이나 이런 거에 대한 흥미는 굉장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 그거는 네. 막 아끼고 모으고 해가지고 딱 샀을 때 어떤 막 거기서 오는 만족감이나 만족과 희열이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원하면 아무 때나 다 살 수 가서 할 있으니까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치. 흥미는 굉장히 급속도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럴 수는 있겠다. 네. 그래서 나는 그러는 거야. 50번째 생일에 받을 거를 미리 땡겨받는 것일 뿐이지. 네. 그걸로 끝인 거야 나는. 왜 자기 정당을 안 시키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래요. 뭐 누군가는 또 당첨돼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고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돈 때문에 정말 패가망신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는 건데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야지 뭐 어떡해요.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뭔 소리야? 이게 또 뭔 소리야? 아니, 나한테는 그런 앞뒤가 행운은 다르잖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는 얘기지. 그럼 그거 뭐 누가 됐다 그래서 배 아파하고 뭐 네. 이게 참나 그런 건 아니지. 우리 저번에 하도 우리가 복권 심지어는 하나 맞을 때도 하나도 못 맞을 때도 되게 많잖아. 그래가지고 저번에 뭐 한 5장인가를 사서 그 숫자를 다 제하고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러니까 하나당 몇 개 맞아야 되죠? 그게 6개가 많아요. 6개에다가 뭐 메가 5개 하나 아닌가? 5개 하나야. 거기서 6개 번호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 5개 넘버에다가 메가볼 하나, 뭐 파워볼 뭐 하나 이렇게. 근데 하도 번호가 안 맞아가지고 5개를 산 다음에 거기에서 그 5개에 들어가 있는 그런 번호가 몇 개야? 6, 5, 30. 30개를 빼고 나머지에서 번호를 골라가지고 한번 산 적 있죠. 그런 적 있었지. 그러니까 이 한 장을 위해서 5장을 버린 것 같으니까. 와, 총 6장이었잖아. 근데 그래도 그 중에서 번호 맞는 게 정말 끼케 하나, 2개더라고. 놀래버렸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죠? 아휴, 그런 거지. 그게 연이 아닌 거지 뭐. 그게 왜 안 맞지 뭐 그렇게 하면 어떡해. 그니까. 이게 나름 분석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 진짜? 많이 나오는 번호를 추려내는 그런 게 있거든. 역대 당첨 번호 중에서 파워볼 제일 많이 나오는 넘버. 그 다음에 메가밀리언. 메가밀리언이 됐든 파워볼이 됐든. 그래서 파워볼이면은 파워볼, 메가밀리언은 그 볼. 그래서 거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숫자, 그리고 나머지 뭐 5개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숫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웹사이트에 찾아보면은 그게 다 있어요, 통계가. 아, 진짜요? 다 통계가 있어. 그 중에서 번호를 고르는 방법도 있지. 근데 뭐 여기 플레이하는 방법이 우리는 보통 그냥 귀찮으니까 퀵픽을 하잖아. 퀵픽을 하면은 기계에서 그냥 자동으로 한국에서도 그게 있잖아. 자동 선택 같은 거. 자동 선택으로 사는 방법이 있고 내가 번호를 기입을 해가지고 사는 방법이 있고. 네. 근데 거기에 잘 나오는 넘버가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야. 이 갬블 하는 사람들은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래가지고 뭐 회사에서 직장 동료들끼리 이만큼 당첨금이 커졌을 때는 개 같은 거를 하잖아. 그래서 만약에 당첨이 되면 똑같이 n분의 1 하는 뭐. 그래서 뭐 20불씩 각출해가지고 뭐 10명이 한다. 그러면은 그러면 확률이 얼마나 확 커지니까 확 올라가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해서 사는 넘버들은 그렇게 아무 넘버나 못 산다고. 물론 퀵픽으로 전부 다 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머리를 조금만 굴리고 조금만 노력을 해서 서치를 해보면은 어느 번호가 확률이 높은지가 나오잖아요. 그걸 왜 이제 얘기해? 아니 그런 거 평소에 안 궁금해서 이렇게 복권에 관심이 있고 도대체 어떤 번호가 이길까? 뭐 아니 나는 그런 쪽으로는 궁금하지 않고 어떤 생각이 됐냐면 될 사람은 퀵픽으로 해도 되고 한 장 사도 되고 한 장 사도 되고 뭐 그런 거지. 그러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했죠. 물론 그것도 맞는 것 같아. 복권이라는 게 이게 몇 억분의 1의 확률로 하는 건데 그게 아무리 머리를 굴린다고 그래도 그게 그럴 거면은 뭐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 뭐 수학과나 응용 수학 나온 사람들이 막
확률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 넘버에 대한 그치, 확률을 계산을 그치. 해가지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다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네. 근데 또 그런 거는 아니니까. 그죠. 근데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지. 뭐 그렇게 하면은 하다못해 2개, 3개는 맞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해서 확률을 올리는 거지. 나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잭팟 터지고 이 다음번에는 그렇게 해서 한번 사봐야 되겠다. 조그만 이렇게 소박한 한번 찾아보세요. 구글에서 당첨금에 찾아보면 대해서 뭐 이렇게 영어로 어떤 넘버가 파퓰러한 넘버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당첨된 넘버냐 그렇게 설치해 보면은 그 얘네 복권 웹사이트에 가면은 그게 통계가 다 있어요. 몰랐어요. 그랬구나. 복권에 얽힌 얘기들도 많죠. 어떤 부분은 남자가 당첨이 된 거야. 샀는데 근데 그게 와이프가 모르게. 그래서 당첨된 걸 알고 이혼을 한 거예요. 당첨된 걸 숨기고. 이혼을 또 순수히 해줬어? 뭔가 사이가 안 좋았겠죠. 평소에. 그러니까 당첨된 거를 숨겼겠지. 그리고 이혼도 해주고. 그리고 위자료 많이 준다고 했겠지. 그러면은 얘 여자가 미쳤나? 왜 이러지? 이럴 때 빨리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했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당첨이 됐던 거야. 그래서 소송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반반 하라고 나왔어요. 그래? 왜냐하면 결혼했을 때 산 복권은 거니까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권이 있다. 네. 그래서 50% 주라고 그렇게 나왔대요. 참. 그러니까 그래. 당첨이 되신다 해도 숨기시지 마시고 이렇게 해도 뺏기고 저렇게 해도 뺏기고 저처럼 그냥 소박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도 복권 얘기는 참 재밌어, 그치? 그 돈이 생기면 뭘 할까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정말 내 돈이 아닌데 뭘 맨날 상상만 하면 뭐해? 뭘 상상만 하는 것도 재밌죠. 그래? 네. 그런가? 네. 그렇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에서도 많이 샀대요. 한국에서 어떻게 사? 구매 대행으로. 그게 가능해요? 네. 아니 그러면은 당첨금을 어떻게 받아? 미국까지 와서 받겠지. 그게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어떻게? 복권이 미국 내에서만 저기가 돼요. 구입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구입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미국에 그래서 그런 얘기들 있잖아. 당첨금이 어느 정도 이거 잭팟이 터지면 그 사람이 영주권 준다는 얘기가 있잖아. 영주권이 필요가 없지. 세계 어딜 가서도 살 수 있는데. 아니,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텍스를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텍스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 돈을 받아서 돈을 받아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거 어떻게 믿어 그 사람을? 설마 되겠어? 이러고서 사는 거 아닌가? 몰라 나도. 그래? 나도 사실은 그게 궁금해요. 어떻게 근데 믿을까? 내가 알기로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그게 외국에서 그런 식으로 구입한 거는 돈이 수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 어차피 티켓은 미국에 있는 그 구매 그렇지. 대행한 사람이 갖고 있을 텐데 그게 누가 갖고 있는지는 근데 그들이 알 수 그게 없지. 되게 애매해지잖아요. 소유권이 법적으로. 뭔가 그들만의 살 때 약속이 있겠죠. 그래서 반반이나 뭐. 그렇지. 그러니까 반반까지는 아니어도 뭐 5% 뭐 이런 식으로 뭐가 있고 그래. 그리고 이 그렇구나. 복권 자체의 수수료는 그렇게 많이 붙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신에 그것 말고 뭐 당첨됐을 때 5% 뭐 10%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많이 샀다고 들었어요. 하긴 엄청난 금액이었으니까. 그럼요. 그게 1.6 빌리언 정도면 우리나라 10대 재벌 중에서 대략 10대 재벌 중에 한 재벌 한 5-6개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금으로?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만약에 수령을 1조 정도 하면은 그래도 LG 전자 그 뭐 부회장 뭐 그저 20 그러니까 재계 순위 22 정도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된대요. 근데 그런 주식회사 사는 거는 예를 들어서 아니야. 아니지. 1.8 빌리언이면 얼마냐? 1조 8천억이면은 1조 8천억이면은 내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대기업 웬만한 거 다 사요. 아니야. 뭔 소리야? 삼성 같은 거 몇백억만 있으면 사. 아니 지분 얘기 말고. 그러니까 지분으로 내가 사는 얘기하는 거지. 거는 그 오너가 갖고 있는 자기의 자산. 그렇지. 뭐 이건희가 1조 몇 천억이 있다며.
무슨 아니야? 1조야? 8조가 넘어요. 8조가 넘어요? 네. 그렇구나. 그리고 SK 최태원이 3조가 넘는데. 네. 그래. 그러니까 그 한 재계 순위 한 22 정도의 거부가 되는 거죠, 진짜. 그 텍스 띄고 돈을 갖는다 해도. 같은 밸류는 아닐 것 같네. 그래도 아마 정말 대단한 돈인 것만에 틀림없지만. 그래도 엄청난 거지. 한 국가에, 우리나라 같은 국가의 1년 예산의 30분의 1이야. 그죠. 엄청난 거지. 그리고 제가 알려드릴 정보가 있어요. 뭔데요? 복권에 관련돼서? 그렇죠. 뭘 알려드리려고? 미국에서 당첨됐을 때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줄 알려드릴게요. 어딘데? 델라웨어, 오하이오, 음.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이번에 당첨자 나온 그런 그 주는 그 당첨 금액에 상관없이 우승자 이름하고 주소를 그냥 안 밝혀도 된대요. 그리고 텍사스는 1 밀리언 넘은 사람은 안 밝혀도 되는 그런 시스템이래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다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당첨이 된 순간 어디로 가야 되겠죠. 바로 그냥 다 공개가 되는 거잖아. 그죠. 완전히 어느 그냥... 동네에 사는 누구가 그렇죠. 얼마의 당첨금이. 그거 그 복권 웹사이트에 가면 나와요. 네, 그리고 그 어디에서 샀는지 뭐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샀는지도 나오고 언제 와서 얼마를 수령해 갔다. 그래서 그 사람들 사진 다 찍고 다 해. 맞아. 근데 이제 당첨이 되고 나서 추첨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거를 회수를 하는 게 법적으로 돼 있으니까 어느 정도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거의 1년이 다 됐을 때쯤 그런 방법도 있지. 좀 잊혀질만 했을 때. 그러면 그 종이 한 장 갖고 벌벌 떨면서 살아야 되잖아. 그 어디다가 넣어놔야지. 어디 넣어놔요? 세이프티 디파짓 이런 데다가, 은행에다가. 그런 데다 넣어놓으면 되지. 그러면 되지 뭐. 그런 걸 걱정을 해요. 그런 거 가지고. 그래서 매일 아침에 출근할 때 한 번, 퇴근할 때 한 번 가서 확인하면 되잖아.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진 않네. why not? 차라리 그러는 게 낫지. 당첨이 되면은 또 우리 엘류 원독 청취자분들한테 이렇게 뭐 200번째 팔로우, 300번째 팔로우 막 이럴 때 막 1,000,000원씩 줄 텐데. 이거가 또 꽃감 빼먹는 소리 하고 있잖아 또. 나 왜 이러지? 나 왜 이렇게 생일 먹었지? 그러면은 겁나게 청취자가 늘어나긴 하겠다. 그니까. 돈으로 청취자들을 사는 거지. 치사한 방법인데 그거. 어쨌든 미국 역사상 최대 당첨금이었던 1.6 빌리언. 뭐 그런 남의 돈인데 결국에는 그런 역사상 최대 금액의 그런 뉴스거리가 있어서 독해하고 원래가 좀 허황된 헛소리를 좀 했습니다. 둘이 앉아가지고서는 엘리도 없고 처지면 어쩔까 했는데 복권 얘기를 하니까 7렐레 8렐레 신나게 막 수다를 떨었네요. 그러면은 그동안 팟빵에 올려주신 답글 한번 읽어볼까요? 10월 9일 맑은 날에 지렁이님이 올려주신 답글입니다. 엘리님 과천여고 출신이시군요. 과천여고 사립인데 옆에 과천외고 두 학교가 같은 재단. 과천의 여고는 한 군데뿐이래요. 거기 하나. 몰랐네. 제가 태어나서부터 과천 살면서 청계초, 문원중, 과천고에 본 적도 과천 어딘가. 지금 엘리 과천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한번 찾아보세요. 뭘 찾아봐? 엘리를. 어떻게 찾아? 서울 가서 김서방 찾는 거지. 아니야, 엘리는 의외로 눈에 띄기가 쉬울 것 같아요. 엘리가 어떻게 생겼냐면 키가 커요. 엘리 170 넘지. 뉴욕 알렉스님 10월 9일날 올려주셨거든요. 출첵 무료한 출근길 엘리 원독 들으며 즐겁게 가고 있습니다. 가을에 가볼 만한 곳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에 뉴저지로 드라이브 가는 김에 들려보려고요. 무더웠던 여름이 끝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겨울 뉴욕을 볼 날이 점점 다가오네요. 엘리 원독 가족분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래요. 화이팅 하고 올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뉴욕의 겨울을 좋아하시는군요. 뉴욕 겨울 좋죠. 행복한 쿼카님. 나 이 쿼카가 뭘까 너무 궁금해요. 나도 그러네. 알려주세요. 행복한 쿼카님. 쿼카가 뭔지 알려주세요. 네.
팟캐스트로 듣다가 좋아요랑 구독하기 누르려고 팟빵 가입했어요. 저도 누노부터 쭉 들었었어요. 시즌 마무리하시고 나서 아쉬움에 이것저것 듣다가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에 폭풍 검색 끝에 우연히 발견하고 정주행하고 있어요. 아직 반 정도 들어서 부지런히 진도 따라잡을 예정입니다. 엘리님, 원리님, 도케님 모두 돌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저희가 더 감사해요. 네, 참 저도 건축 독해 출석 신청할게요. 그리고 엘리님 저 에버레인 폰백 직구했어요. 엘리님 덕분에 좋은 브랜드 알게 돼서 좋아요. 원리님 덕분에 빌레로엔 보호 뉴웨이브 시리즈 직구한 건 이미 오래전이에요. 네, 제가 또 직구할 것들 이번 특히 땡스기빙 다가오면 제가 좀 추려서 알려드릴게요. 네, 그러세요. 네. 자, 써니맘께서 요즘 계속되는 야근에 주말 출근에 지금은 새벽 출근 중이에요. 아이들 얼굴도 잘 못 보고요. 소풍날 김밥도 못 사주고 나온 날은 무척이나 속상하더라고요. 워킹맘의 일상이 몸도 마음도 지치네요. 우리나라가 유난히 아이 키우면서 일을 하기가 어려운 걸까요? 출근길에 엘리원독을 들으며 잠시나마 한숨 돌려봅니다. 아이고 힘드시겠다. 그러게요. 네, 출장까지 다녀오시고 야근에 김밥 못 사줘도 돼요. 김밥 그냥 사서 주세요. 어차피 김밥 입에 들어가면 다 비슷한데 괜찮아요. 너무 죄책감 갖지 마세요. 예. 네. 일하는 엄마 애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겠어요. 그럼요. 그죠? 일하신다는 게 그것만으로도. 네. 그럼요. 그리고 프라텐님, 초코커피님, 뭐 소소쿨님, 니작가님, 뭐 전부 다 그 저의 건강을 많이 걱정들을 해주시고 빨리 나으라고 응원글을 많이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덕분에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 감사합니다. 진짜 힘이 됐어요. 네. 레인 세븐틴님, 도케님의 왕쾌를 빕니다. 재밌게 듣고 있는데 댓글은 오랜만에 쓰네요. 그동안 런던과 파리 여행도 다녀오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사진 정리를 할 생각인데 예쁜 사진은 공유해 드릴게요. 네. 꼭 보고 보여주세요. 싶어요. 네, 진짜 보고 싶어. 보여주세요. 네, 런던 또 가고 싶어. 그리고 고양이는 야옹야옹님, 도케님의 받고 싶은 선물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모임, 대체 모임! 근데 네.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50 정도 되면은 그 정도는 살 수 있을 능력이 돼야죠. 아닌가? 그래서 원래가 글을 남겼어요. 그 밑에다가. 그 도케씨도 알고 저도 아는 그 선물. 비싸서 차마 말을 못 꺼내는 그 선물. 네. 아니, 좀만 기다려. 내가 50대면 사줄게. 네. 네. 그리고 이한리 님이 10월 20일 날 올려주신 답글입니다. 아마 박동규 변호사님 방송을 듣고서는 올리신 것 같아요. 직접 갈라에 가고 싶었으나 너무 멀리 있으니 KACE 홈피에 들어가 조금 후원했습니다. 상담료라 생각은 아니고 사실 제가 아는 친구들 중에 또 신분 때문에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요. 박 변호사님께서 울컥하시는 바람에 확 그냥 도네이션 버튼 누르고 말았습니다. 잘하셨어요. 다음에 나오셔는 펑펑 우셔야겠네. 그 KAC 펀드레이징 갈라가 내일이에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요. 네, 도네이션 해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그리고 리얼리 IM님, 저도 엘리 원래 도케님처럼 박동규 변호사님 이야기 진짜 집중해서 들었어요. 이렇게 유익한 방송인데 해외 팟캐스트 순위 더 올라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 병원비 진짜 무섭네요. 미국에 있는 지인이 미국에서 쓰러지면 앰뷸런스 부르지 말고 그냥 죽는 게 낫다는 말을 농담으로 한 적이 있는데 이제 보니 진담이 99%인 듯. 엘리 원래 도케님 진짜 건강하세요. 네. 요즘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죠. 네. 10월 21일 날 고양이는 야옹야옹님이 올려주신 답글입니다. 학생들 대학 공부는 하게 해주자 트럼프 놈아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러게요. 신문 때문에 공부 못하면 너무 안타깝죠 정말. 여기까지 올려주신 답글도 한번 읽어봤어요. 네.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저희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두런두런 얘기를 해봤는데 다음 녹음 때는
정상화를 시켜야 되겠죠. 빨리 정상화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에피소드를 3개 올렸던 것 같아. 그 전주에는 내가 하나밖에 못 올려서 일주일에는 최소한 2개 에피소드가 올라가도록, 경우에 따라서 한 주에 하나밖에 안 올라가면 그 다음 주엔 3개 올리고 이러는 방식으로 네네. 저희가 최대한 캐치업 하도록 노력을 할게요. 그리고 네. 또 이번 주에도 기회가 되면 엘리랑 통화를 해서 네. 한국 특파원과 연결을 해서 한국이 좀 어떤지 그런 거 얘기도 좀 듣고, 엘리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네. 엘리의 근황도 얘기도 좀 듣고, 네. 그렇게 재밌겠다. 그렇게 좀 방송 준비해 보겠습니다. 게스트 분도 네, 모셔서 우리 녹음할 예정이죠? 예, 주말에요? 네. 그런가요? 네. 누군데요? 비밀. 나는 모르겠는데. 네. 네. 기다려주세요. 예, 어쨌든 전화기 붙잡고 계세요? 누가 될지 모르니까. 네. 예. 연락합니다. 예. 어쨌든 저희 그렇게 다시 돌아오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아픈 기간이었는데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빨리 낫도록, 그래서 엘리 원독의 정상화를 위해 몸의 정상화를 최대한 빨리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건축가는 토끼였습니다. 원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빠이. Love. Love.